어떤 수로 표현이 있다고 할 때 그 수로 표현을 참이게 만들어주는 집합을 지금까지 고려를 했잖아요. 근데 그 집합을 어떤 문장이 참인 경우, 거짓인 경우, 진리표를 그리듯이 참인 경우, 거짓인 경우라고 할 때 그 경우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형식적으로 수로 논리로 오면 조금 더 이제 형식적으로 이 경우를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 최종적으로는 이거를 모형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그렇다면 그 경우를 모형으로 어떻게 규정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나왔던 게 그 대상들을 참이게 만드는 어떤 집합을 하나 고려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집합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앞으로 논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경우 모형을 이제 고려한 데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집합, 사람이다라는 수로를 참이게 만드는 사람들의 집합을 고려를 했었는데 사람들의 집합에 포함되는 그 대상들, 그거를 보통 논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대상들의 집합을 논의 영역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지금부터 생각을 하실 그 논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 대상들이 있는데 지금 설명을 위해서 어떤 X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 X는 사람이다를 참이게 만드는 사람들의 집합만을 지금 고려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모형을 줄 때는 사람들의 집합만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집합 말고도 뭐 다른 대상들 뭐 1, 2, 3, 4도 있을 수가 있고 여기에 뭐 햄식이, 원빈, 사람들도 있고 수도 있고 이런데 그 X는 사람이다라는 수로에 이런 도메인이 어떤 대상들의 집합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대상들을 여기로 이제 일이 여기에 속하는지 햄시기가 여기에 속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햄시기는 이거를 참이게 만들어주는 대상이야. 그리고 2는 이거를 참이게 만들어주는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뭐 거짓이게 되는 거야. 2가 여기 들어가면 그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규정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우리가 논의 영역을 했다면 보통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은 여기 안 들어가. 이 대상이 여기에 들어가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는 거를 보통 해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논의 영역과 이 해석을 주게 되면은 어떤 이런 수로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로를 참이게 만들어 주는 그런 해석과 논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거를 보통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서 약간 더 추가를 해가지고 좀 형식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논리 체계가 가지고 있는 언어 표현이라든가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함수 같은 것들 그리고 그 함수나 논의 영역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논의 영역의 대상들을 함수나 이제 그 수에 그 언어에 이제 하나씩 매칭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또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보통 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룹 티어리 뭐 이런 식으로 뭐 산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아주 단순하게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적고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트럭처야 뭐 이러면 실수 집합이 있고 여기는 뭐 함수 하나 쓰고 플러스 하나 쓰고 여기 뭐 1이라는 대상 상황 하나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보통 스트럭처 구조라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뭐 실수 체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만 모아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스트럭처라는 게 보통 구조로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스트럭처가 그 산수 문장, 그 수학적인 문장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뭐 실수로 넘어가게 되면 더 어려운 표현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스트럭처를 그런 수학적인 문장을 참이게 만드는 걸로 이제 사용을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보통 모형이라고 모델이라고 보통 많이들 써요. 그래서 그 약간 수리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스트럭처라고 쓰는 표현과 모형이라고 쓰는 걸 별로 구별을 안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 영역으로 가면은 뭐 대강 알겠지 뭐 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좀 헷갈리실 텐데 만약에 뭐 논리학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시고 싶어가지고 다른 수업을 들으실 때 특히 뭐 수학과 수업 같은 거 들으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스트럭처하고 모형하고 좀 차이를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스트럭처가 좀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트럭처가 이제 어떤 문장을 참이게 만드는 역할로 이제 사용을 할 때는 보통 이제 모형이라는 개념으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수로 논리에 들어와서 어떤 수로 논리의 언어 표현을 참 거짓이게 만드는 경우에 대한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게 참 거짓이 되느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걸 참 거짓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것만 좀 아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모형이라고 하면은 수로를 참이게 만드는 어떤 대상들의 집합이 하나가 있고 그 대상 집합들을 하나하나 여기에 연결시켜주는 해석이라는 것들을 그냥 모아가지고
모형이라고 한다. 그 정도만 아셔도 전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형이라는 개념을 알았고요. 뭐 철학을 공부하실 때도 이 모형이라는 개념 많이 쓰실 텐데 영리 철학 이쪽이 논리 철학 이쪽으로 가시면은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문장을 좀 보시면은 다니엘은 배우다, 다니엘은 레이첼을 사랑한다, 레이첼은 그녀 자신을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 X는 배우이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X는 Y를 사랑한다 라는 이런 표현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문장을 참이게 만드는 대상들의 집합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상들의 집합을 이렇게 다니엘과 레이첼만 있는 이런 걸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자리에 다니엘도 들어갈 수도 있고 레이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도메인이 있을 때 이런 대상들의 집합이 있을 때 한번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문장 논리와 수로 논리를 좀 구별하시는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요. 문장 논리에서는 그냥 A, B, C, D 이렇게 적으셨으면은 A가 참이고 B가 거짓이고 C가 참인 경우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었잖아요. 뭐 TTF 뭐 이런 식으로 참거짓이 된다 아니다 이런 것만 고려를 하셨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특히 수로 논리에 들어오면은 도메인이라는 거를 줄 겁니다. 도메인이라는 걸 줘서 어떤 대상들을 하나씩 이렇게 줄 거고요. 그리고 해석이라는 거를 줘가지고 뭐 뒷장에 보면 바로 나올 텐데 해석이라는 거를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모형이라고 했죠.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종류의 모형을 이렇게 드릴 텐데 그 모형에 따르면은 여기 있는 이 세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문장이 참 거짓이네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모형이 주어졌을 때 그 모형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경우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세계에서 우리 세계라고 하는 거 뭐 가능 세계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 가능 세계 개념도 일종의 모형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계에서 1, 2, 3번이 참인가 거짓인가 그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모형이 주어졌을 때 이 각 문장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장을 보시면은 X는 배우이다, X는 Y를 사랑한다 라는 이 표현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는 보셨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도메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집합은 다니엘이라는 사람과 레이첼이라는 두 사람만 가지고 있는 그런 도메인인데 X에 이 대상들이 들어가면 뭐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 참도 될 수가 있고 거짓도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다니엘도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게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 특히 X는 Y를 사랑한다 같은 경우에는 순서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대상을 가진다는 것만으로는 이게 어떻게 참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형을 제시를 할 때는 뭐 이 문장이 어떻게 참이 되는지 이게 들어갈 때 참이 되는지 이게 들어갈 때 뭐 거짓이 되는지 그런 거를 모형에서 다 하나씩 규정을 해주는데 그 방식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메인은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대상들의 집합을 그냥 제시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대상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여기 I라고 하는 게 인터프리테이션의 I고요. 그래서 I를 적고 괄호 안에 표현이 들어가는 거고요. 괄호 안에는 이름이나 수로 표현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언어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발을 위에 이렇게 쳐서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편의상 그렇지 않을 거고요. 지금 예시에는 과 대신에 이제 따옴표, 언어 표현이기 때문에 따옴표를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거죠. 이름에 대한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름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여기에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해석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다니엘이라는 실제 대상을 지시한다 라는 그 표현을 이런 식으로 우선 적은 겁니다. 그리고 아예 레이첼이라는 이름을 넣으시면은 이제 레이첼이라는 이름의 해석은 레이첼이라는 이름이라는 거는 레이첼이란 대상을 지시한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레이첼이라는 이름 적어놓고 뒤에 뭐 다니엘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레이첼이라는 이름은 레이첼이라는 대상을 지시하는 표현을 전혀 가지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트리키한 케이스는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 말을 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수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뭐뭐는 배우이다 라고 돼 있는데 보통 뭐 이렇게 되겠죠. fx라고 해서 이런 언어 표현을 할 텐데 뭐 반은 제외를 할 거고요. 이항수로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일항수로면은 아주 손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I 또 해석이고 X는 배우이다 이 표현이죠. 배우이다라는 수로 표현이 언제 참이 되느냐 하면 다니엘이라는 대상이 들어갈 때 이게 참이 된다. 만약에 레이첼도 만약에 배우이다를 넣었을 때 참이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적으시고 여기에 뭐 다니엘
레이첼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다니엘이 들어가서도 참이 되고 레이첼이 들어가서도 참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적은 이것만 이제 따른다면은 레이첼이 여기에 X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거짓이 되는 거고, 여기 다니엘이 들어가면 이제 참이 되는 거죠. 여기 레이첼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사랑한다 같은 경우도 이런 수로 표현으로 해석을 주는 건데, 사랑한다는 이항수로잖아요. 이항수로고 이 케이스는 이제 순서 개념을 꼭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X와 Y가 이제 순서가 바뀌면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랑한다는 표현은 먼저 다니엘이 레이첼을 사랑할 때 참이 되고, 그리고 레이첼이 레이첼을 사랑할 때 이제 참이 된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레이첼이 X에 들어오고 다니엘이 Y에 들어오면 레이첼은 다니엘을 사랑한다, 이거는 거짓이 되는 거죠, 이 해석상으로는. 그래서 그 관계를 순서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전체는 이제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해석을 따르고 이 도메인을 따를 때, 이게 전체가 모형이라고 했죠. 이 모형을 따를 때 이 문장은 그럼 참이 됐냐 거짓이 됐냐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다니엘은 배우이다라는 수로가 참이 되는 케이스는 다니엘이 들어갈 때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이 되겠죠. 그리고 다니엘은 레이첼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보면 다니엘은 레이첼을 사랑한다, X에 다니엘 들어오고 레이첼을 이 Y에 들어갈 때 이제 참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참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레이첼은 레이첼 그녀 자신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는 X에 레이첼 들어가고 Y에 레이첼 들어가야 되니까 레이첼 순서상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 레이첼은 다니엘을 사랑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형에서는 이거는 거짓이 되겠죠. 이거는 거짓이 된다, 그런 식으로 모형을 줬을 때 참거짓을 따질 수가 있습니다.